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반처 이영구라고 하고요. 저는 어, 다른 안심구역은 다 과기부의 지정을 받아서 안심구역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국토교통부가 이제 최초로 만든 안심구역이고요. 타 안심구역에 비해서 데이터 보유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추진 배경, 추진 경과, 안심구역 소개, 이용 절차, 활용 사례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 추진 배경을 보시면 먼저 이제 왜 공간정보 안심구역이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월 3일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최대한 데이터를 개방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AI 산업을 육성하는 길이라고 일단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AI의 발전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 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정밀 고해상도 3차원 공간 정보는 국가 데이터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공간정보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려고 데이터 생산부터 거래, 활용까지 전 과정에 촉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 보안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개인이나 창업기업,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인 누구나 보안이 확보된 안심구역에서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그 결과물을 반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도적 운영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과기부 안심구역과 똑같이 21년 10월에 그 데이터 안심구역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23년 10월 달에 저희가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국토교통부 최초로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0월에 과기정통부와의 이제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서 상호 데이터를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MOU를 했고요. 이제 어, 올해 5월에 저희가 이제 전에 학동에 있다가 신길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재지정 받았습니다. 다음 저희 안심구역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 개인 19좌석, 팀 분석실 6좌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자칠판과 그리고 그 85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이용자분들이 분석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안심구역과 좀 다르게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많은데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크GIS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GIS 분석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 작업이나 3차원 매핑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QG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IS 소프트웨어 이미 뭐 범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 안심구역에 없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커그니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객체 기반의 영상 분석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글로벌 매퍼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양한 포맷을 가진 지리 공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D Max라고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차원 모델링이나 렌더링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제공 데이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개 제한 공간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간 정보로서 항공 사진과 위성 영상과 같은 고해상도 자료나 뭐 정밀도로 해양 중요 시설물의 정보와 기간 시설이 포함된 전자지도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 6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정사 영상, 위성 영상, 수치 표고 모델, 3차원 전군 데이터, 3차원 시설물, 그리고 정밀 도로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사 영상은 항공 촬영으로 취득한 고해상도 영상이고요. 위성 영상은 위성으로 촬영한 영상 정보입니다. 그리고 수치 표고 모델 DEM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표면의 높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치화한 데이터 모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땅의 높낮이를 숫자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차원 정군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나와 있는 리얼 월드 세계를 수많은 좌표점으로 여러 가지를 디지털화한 원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량이나 공간 정보, 자율주행,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현실을 가상 공간으로 옮긴다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원 시설물은 뭐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데 활용이 많이 되는 기술이고, 정밀 정밀 도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초정밀 지도로서 전군 데이터 수치 표고 모델과 같은 공간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가 공간 정보 안심 구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이제 저희가 제공되는 데이터는 항공사진 12cm와 25cm 해상도를 제공되고요. 정사형성 또한 25cm와 12cm 형태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지도는 건물 높이 DB와 수치 지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 안심구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호 공유 데이터는 DEM 5m, 수치 지형도, 필지 정보, 필지 중심점, 행정구역선은 타 안심구역에서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데이터는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인데요.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당 내용을 좀 작성을 했는데요. 정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건물 형태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고해상도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 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등고성과 함께 지형의 기복 자체를 입체적으로 좀 표현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은 넓은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광역 분석에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 입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 정보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 역사 내부 구조를 정밀하게 3차원 형태로 모델링화되어 있어 뭐 내비게이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발생할 때 시뮬레이션을 대응 시뮬레이션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가 국토정보 기본도라는 파일 형태의 단위를 제공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효과적인 분석 활용을 위해서 연속 지적도와 지형인 정사 형상을 정합한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지적도에서 매핑 포인트 결정과 정확계수 산출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토정보 기본도가 생성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다양한 레이어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토지 이용 현황부터 건물 정보, 도로망, 행정 경계 등 종합적인 국토 정보를 한꺼번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정보 안심구역에 대한 이용 절차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타 안심구역하고 이용 절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이용 신청서 작성하시고, 이용 심의나 반출할 때 승인 받으시고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요. 다만 타 안심구역에 비해서 다른 내용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비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을 하실 때 지도나 도엽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기반으로 원하는 지역의 공간 정보를 직관적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도엽을 지정하시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에 담아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특정 지역이 제한이 이제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용량에 제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광역시 수준의 데이터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에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검토를 통해서 데이터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통해서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은 제품 사례인데요.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 보험거리 검색 및 AI 기반 위험도 서비스 개발 사례가 있습니다.
보행 약자의 경우 이제 높이가 높거나 계단이 좀 높을 경우에는 그 거동이 좀 어렵거나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안심구역이 보유하고 있는 그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수치표고 모델 데이터랑,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도보 네트워크, 그리고 그 저희가 그 과기부 안심구역이 보유하고 있는 LGU 플러스의 일별, 시간대별, 성별, 나이별 유동인구를 분석해가지고 주요 그 PY 정보라고 하는데요. 주요 거점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 보행을 할 때 거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최단거리 알고리즘을 적용해 하여 가지고 보행 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최적화된 경로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저희 공간정보 안심구역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칠 건데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경진대회에 참여하실 때 가산점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어, 어려운 부분도 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만큼 개척해 나가야 될 새로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어,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